점점 미국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국 시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원인을 찾아보고자 깊이 있는 분석에 나서지만 이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는데요. 수십 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 의료 관광 1위에 오른 진짜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리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그날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애널리스트 레베카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았죠. 화면에는 또다시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의료비, 사상 최고치 경신 환자 파산 급증 의료보험료 폭등 지속. 레베카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배어났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뉴스들을 보며 그녀는 자문했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의료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수십 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환자들은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레베카는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료가 건네준 보고서 한 장이 레베카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아시아 의료관광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레베카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죠. 바로 한국 관련 통계였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레베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외국인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미국인 환자들의 비율이 상당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을 두고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는 거야? 레베카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의료 관광을 입력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형수술부터 첨단 암 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들의 후기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지? 레베카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환자들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역설적인 상황이 레베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레베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 화려한 도시,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서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때 레베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사라의 메시지였죠. 레베카, 나 다음 달에 한국 가서 성형수술 받으려고 해.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절반 비용이고 결과도 더 좋다던데. 레베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도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레베카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미국 의료 산업이 자랑하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레베카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더욱 집중해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한국 의료 관광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이렇게 레베카의 탐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레베카는 밤늦도록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째 마시면서도 집중력은 흐려지지 않았죠. 한국 의료 관광에 대한 정보를 찾을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먼저 눈에 띈 건 규모였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었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레베카는 더욱 구체적인 숫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를 살펴보니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을 돌파했다는 자료가 나왔죠. 이게 정말이야?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라고? 레베카는 자신의 눈을 다시 한번 비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환자들의 출신 국가 분포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었다니. 레베카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레베카의 시선이 한 신문 기사에 멈췄습니다. 한국, 의료관광 세계 최고 수준 진입, 이런 헤드라인이었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의료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뛰어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잠깐, 이 박선영 박사라는 사람은 누구지? 레베카는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의학관광 분야의 권위자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레베카는 바로 박선영 박사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박사는 한국 의료관광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분석해왔죠. 레베카는 박 박사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만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요소가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고 있죠. 박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K-뷰티 문화의 영향으로 미용 관련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레베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뷰티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의료 기술도 주목받게 된 거였죠. 아,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구나. 하지만 박 박사의 다음 말이 레베카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환자 수가 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투자 규모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환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환자 수가 돈보다 중요하다고. 레베카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을 의료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의 만족도나 접근성 면에서는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레베카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의료관광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들이 눈에 띄었어요.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빠른 진료, 합리적 비용,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세심한 서비스. 미국은 수십조를 투자했는데 한국은 마음으로 환자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건가? 레베카의 머릿속에서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레베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찾아본 자료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레베카는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의료관광의 실체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한 거죠. 레베카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업무 관련 연구라고 설명하자 승인해 주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고 와서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레베카의 말에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레베카는 한국 의료관광 패키지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공항 픽업부터 병원 예약, 숙소 안내까지 모든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로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레베카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의료 관광객을 위한 전용 데스크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레베카님. 저희가 모든 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픽업 담당자인 김민수 씨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레베카는 깜짝 놀랐어요. 이름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레베카의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차 안에서 김민수 씨는 한국 의료관광의 장점들을 하나씩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환자 케어 시스템이 특별해요. 치료 전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집니다.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레베카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죠. 병원에 도착한 레베카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비가 마치 고급 호텔 같았거든요. 환자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이게 병원이야, 호텔이야? 레베카는 중얼거렸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레베카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코디네이터입니다. 레베카님의 모든 일정을 관리해드릴게요. 수진 씨는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죠. 먼저 병원 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예약부터 결제, 진료 기록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진 씨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보여줬습니다. 레베카는 앱의 완성도에 놀랐어요.
정말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간 레베카는 의사의 첫 인상부터 달랐다고 느꼈습니다. 환영합니다, 레베카님. 미국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의사는 환자의 피로감까지 먼저 챙겨줬죠. 이런 세심함이 미국 병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과정도 효율적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최소화되었고 검사 장비들은 최신형이었어요.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죠.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환자 중심 서비스구나. 레베카는 실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진이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와의 소통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복 과정을 돕기 위한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일 오후에 경과 확인차 연락드릴게요. 간호사의 말에 레베카는 감동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레베카는 하루 종일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정말 모든 게 달랐어. 레베카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레베카는 생각에 잠겼죠. 미국에서는 왜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까?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과 미국 의료 시스템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과정이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공항 픽업부터 병원 진료,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종합적인 케어 시스템이야. 레베카는 오늘 만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김민수 픽업 담당자, 이수진 코디네이터, 의료진, 간호사들까지 모두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환자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의사는 바쁘고 간호사는 업무에 치여 있고 환자는 그냥 처리해야 할 케이스 중 하나 같았죠. 우리는 언제부터 환자를 번호로 취급하기 시작한 걸까? 레베카는 노트북에 오늘의 경험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감정까지 담으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문득 박선영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 수가 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가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승부하고 있었던 거죠. 레베카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호텔 룸서비스로 주문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레베카는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미국은 수십조 원을 의료에 투자했지만 정작 환자들의 마음은 사로잡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기술과 마음을 동시에 투자해서 환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오늘 하루 동안 받은 따뜻한 배려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 느꼈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였구나. 레베카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수익성에만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즉 환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놓쳐버린 거였죠. 레베카는 핸드폰으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 의료진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가족들도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죠. 밤이 깊어갈수록 레베카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관광의 성공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철학의 차이야.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출발점부터 달랐던 거예요. 하나는 환자 중심, 다른 하나는 시스템 중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 레베카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보며
한국 사회의 활력을 느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역동성이 의료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병원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전문 분야의 병원이었죠. 역시나 픽업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고 전담 코디네이터가 모든 과정을 안내해줬어요.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네. 두 번째 병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놀라운 서비스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시간 통역 서비스, 문화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설명, 심지어 한국 전통차까지 대접받았죠. 이 정도까지 신경 써줄 필요가 있나? 하지만 바로 그런 필요 이상의 배려가 한국 의료 관광의 핵심이었습니다.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미리 준비해두는 거였어요. 아, 이게 바로 차별화 포인트구나. 레베카는 이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병원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 맛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영양사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식단을 추천해줬죠. 치료의 일환으로 식사까지 관리해주는 거야? 레베카는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박선영 박사와의 인터뷰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메일로 요청했던 만남이었죠. 박 박사는 쾌의 시간을 내줬고 한국 의료 관광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레베카님,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박 박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죠. 특히 환자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레베카는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확하게 답했어요. 접근성과 친밀감이죠. 미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환자와의 거리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나요? 레베카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줬어요. 예를 들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케어해줍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대화를 통해 레베카는 한국 의료 관광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서적 지원이었어요. 환자가 외국에서 치료받는 동안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나 불안감까지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세심함이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구나. 박 박사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K-뷰티 문화의 영향으로 미용의학이 특히 발달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첨단 의료기술과 전통적인 환자 케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죠. K-뷰티가 의료 관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신기해요.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의료기술도 주목받게 된 거죠. 인터뷰가 끝날 무렵 박 박사가 의미 깊은 말을 해줬습니다. 레베카님,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은 투자로 승부하고 한국은 마음으로 승부합니다. 이 말이 레베카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레베카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박선영 박사와의 대화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거든요. 투자로 승부하는 미국, 마음으로 승부하는 한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전통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키는구나.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레베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의료관광 전담부서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보건복지부 의료관광과에서 만난 담당자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관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담당자의 첫마디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레베카가 질문했습니다. 담당자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의료진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시설도 확충했죠.
더 놀라운 건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환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을 세계적인 의료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통계 자료를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의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이건 서비스 품질이 정말 좋다는 증거죠. 레베카는 생각했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레베카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매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시스템적 접근이 한국 의료 관광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개별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의료 관광 관련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코디네이터 회사, 통역 서비스 업체, 숙박시설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레베카는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기업들이 환자 중심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환자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마인드셋이 차이를 만드는 거야. 저녁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부부 존과 메리였죠. 이들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매우 만족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예약하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몇 달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결과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요. 메리도 동의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마치 가족처럼 챙겨줬거든요. 이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레베카는 한국 의료 관광의 실체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한국에 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레베카가 물었습니다. 존과 메리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물론이죠. 내년에도 정기검진을 여기서 받을 예정이에요. 이제 미국 병원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예요. 이런 생생한 증언들이 통계 수치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은 숫자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환자들의 진솔한 만족감이 진짜 성공의 증거였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레베카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문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수십조를 투자했는데도 환자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공항으로 가는 길에 레베카는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의료관광 관련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혹시 유용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컨퍼런스장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정말 한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구나. 레베카는 실감했습니다. 발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 사례 연구였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환자들의 치료 과정과 만족도를 분석한 자료였죠.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인간적인 배려와 소통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니까요. 한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레베카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놓치고 있던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레베카도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환자 중심의 서비스 철학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레베카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한 패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레베카는 몇몇 참가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온 의료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의료와 문화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어요. 환자들이 치료받는 동시에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게 했죠. 일본에서 온 연구자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종합적인 접근이에요.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 숙박, 쇼핑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통찰들이 레베카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줬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도 레베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레베카는 창밖으로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의문투성이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미국도 변해야 해. 더 이상 돈으로만 승부할 수는 없어. 장시간 비행 동안 레베카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 철학, 두 번째는 종합적인 케어 시스템, 세 번째는 지속적인 개선 의지였어요. 글을 쓰면서 레베카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야.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할 거였어요. 뉴욕에 도착한 레베카는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서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상사와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궁금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레베카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의 결과예요. 첫 슬라이드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미국은 수십조 원을 의료에 투자했지만 정작 환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레베카의 설명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공항 픽업부터 사후 관리까지 환자의 여정 전체를 세심하게 설계한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했죠. 이런 디테일한 배려가 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레베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히 따라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근본적인 철학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철학 말씀이세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레베카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환자를 중심에 두는 철학이요. 우리는 시스템 중심으로, 한국은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베카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박선영 박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환자 수가 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또 다른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레베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죠. 돈을 많이 투자해도 환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환자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환자를 데려와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사가 핵심을 짚었어요. 레베카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에만 집중하다가 인간적인 면을 놓쳤어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있나요? 동료들이 실질적인 대안을 궁금해했습니다. 레베카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어요.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개별적으로 레베카를 불렀습니다. 정말 좋은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사의 우려도 이해할 만했죠. 레베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많은 환자들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거예요. 한국의 사례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며칠 후 레베카의 제안이 회사 차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레베카가 팀장을 맡게 되었죠.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레베카는 뿌듯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환자 대기 시간 단축과 의료진 친절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몇 달 후 레베카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죠.
발표장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미국은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환자들의 마음은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레베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마음을 동시에 투자해서 환자들을 끌어당겼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레베카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를 중심에 두는 마인드셋이에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바로 진정성 말입니다. 이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레베카에게 다가왔습니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제안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모델을 각국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베카는 한국에서 보낸 며칠을 다시 떠올려봤습니다. 처음 품었던 의문, 미국이 수십조를 투자했는데 왜 환자들은 한국으로 갈까? 에 대한 답을 찾았거든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건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한국은 그걸 줄 수 있었고 미국은 그동안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의료의 본질은 사람이구나. 레베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춰도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어요. 한국은 바로 그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미국도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레베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수십조 원의 투자보다 중요한 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쏟는 진심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